코스 700선 넘어서면서부터 고공행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2% 넘는 강세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그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예, 코스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까지 코스닥 지수가 연일 닷새 동안 연속 급등하는 그런 모습. 다른 어떤 지수보다도 아주 강렬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 입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 코스닥이 연말 장세의 주역이 된다, 강세장이 펼쳐진다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서는 사실은 전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코스닥이 현재 어느 정도 강세장에 나올 것이다. 매우 특수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도 그 배경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코스닥 강세 장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때 봤던 것보다 더 아주 강한 장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인 것보다 추세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코스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시각 전환이 필요한 때다 하는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특히 바이오주들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유독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물론 해외 증시 하에서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유독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전체의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등을 보면서 현재 오늘 시장을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왜 이렇게 뜨는지 그 배경에는 뭐 당연히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확대를 한다 했을 때 이 코스닥 지수의 향방과 또 국민연금의 그 간에 그 투자를 해왔던 그러한 기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코스닥의 현재 투자 대상을 확대할 소지가 좀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담이 좀 있어서 그 점을 약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추가 상승에 충분히 유효한 그런 상태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코스닥 지수가 9월 26일부터 현재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코스피도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현재 1개월 보름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무려 17%나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니케이 지수였었죠. 니케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니케이 지수는 이미 꺾였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계속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최고의 맹위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코스닥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약 쪽이 27%, 생명공학, 즉 현재 바이오 쪽이 무려 30%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초급등을 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배경이 어떤 것에 의해서 가능한지 봐야 된다는 건데, 역시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현재 지금 전략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먼저 대우를 해주는 이른바 중소기업 퍼스트 정책입니다. 대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옥죄는 듯한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죠. 현재 법인세를 인상한다든가 골목상권 얘기, 일감 몰아주기 등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소기업부 현재 장관이 기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최근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든가 또 오늘부터 발족이 되죠. 초대형 IB가 발족이 됩니다. 출범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를 통해서 대형 기업 금융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은행권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이 충분히 하게 됐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가만히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 각 부처 조만간 현재 승격되어 있는 중소기업부까지 포함돼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또 금융투자협회도 나서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거래소까지 정부 각처 전방위적으로 중소기업 내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방안 중에 보면 새로운 투자 지수를 만든다고 하죠. 현재 코스닥 우량주 또 현재 코스피 우량주로 섞어서 새로운 투자 지수를 만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또 코스닥 투자자로 하여금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게끔 한다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 벤처 펀드도 조성하고요. 또 연기금, 여유자금 투자 풀도 조성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기금 투자를 크게 이제 확대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기금이 현재 국내 주식 보유 액수는 현재 8월 말 기준 124조 약간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135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 약간 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코스닥의 투자 비중은 현재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 비중은 2조 6천억 원, 현재 퍼센티지로 2.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주요 시장이므로 현재 비례적으로 같이 투자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조만간 2020년까지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내 현재 2.1%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향후 10%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만 따져도 현재 2.1%에서 만약에 10% 정도로 그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거의 10조 원 정도로 투자 금액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코스닥에도 10조 원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코스피로 환산을 한다면 3년간에 걸쳐서 현재 작게는 70조 원 내지 많게는 80조 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이 코스닥에 새롭게 투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급상 호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코스닥에 뜬 것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좋아져서 뜬 것이 아니라 이게 수급 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것을 기관이 민감하게 캐치를 해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들은 6거래일 동안 9천억 넘게 역대 이런 식으로 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도 3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죠. 그 두 주체가 합계 매수한 금액이 최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다면 과거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왔는지 특히 2017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는지를 보면 국민연금의 추가 투자 방향을 어느 정도 감잡는 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현재 국민연금이 올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탑 10인데요. 이제 코스피에서는 넷마블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3,800억 원. 또 코덱스 ETF죠. 3,600억 원. 또 카카오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300억 원. 그 외에 약간 줄어드는 방식으로 롯데쇼핑, LG전자, 우리은행, 한미약품, 또 삼성생명, KTNG,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등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파라다이스를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급등을 하고 있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펄어비스를 530억, 서울반도체를 또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380억. 그 외에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메디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들어가 있고요. 컴투스, 그리고 YG원 등을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보면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거의 실종되어 있습니다. 현재 굳이 있다면 LG전자 정도만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현재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전체 운용자산 600조 원 중에서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어느새 20.5% 가장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21% 약간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꽤 늘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들의 금융 목표치를 이미 상회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경기 민감 시가총액 최상위주를 거의 매수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와 금년 최고의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거의 매수가 아니라 매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건데요. 역시 문제는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현재 보유 비중, 삼성전자 지분은 9.6%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국민연금이 9.6%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총으로 환산을 하면 약 34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최근까지의 국내 주식 보유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6월 말에 124조보다 높은 지금 현재는 135조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 시총의 비중은 무려 25%나 된다는 것이죠. 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추가로 매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삼성전자 현재 지금 펀드 비중이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을 거의 매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게임주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카카오도 게임이 있죠. 또 펄어비스, 또 현재 넷마블을 또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또 컴투스를 매수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게임주도 신산업 영역으로 편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없던 현상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직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불과 한미약품과 그리고 현재 지금 메디포스트 정도만 약간 매수하는 정도로 약간은 소극적으로 현재 편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코스피에서는 배당, 실적 호전, 자산주 위주로, 저 코스닥에서 철저하게 IT 위주로 실적주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도 국민연금이 투자 자금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현재 투자 대상 풀로 그것을 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훨씬 그 영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 더군다나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성격에 맞는 그런 인사가 등용이 되면 더욱더 확실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먼저 현재 벤처를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한 만큼 그동안 깊이 했었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성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성장주들을 집중적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투자 규모가 막대합니다. 현재 10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웬만한 종목 갖고서는 커버가 안 되죠. 현재 또 지수까지 개발이 되므로 그 지수는 또 ETF가 들어가고요. ETF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해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신라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죠. 이런 종목들이 필연적으로 현재 그 추가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별반 그들의 투자풀에 편입을 안 했던 대상,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부득불 편입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주, 가치주도 그 범위는 확대되겠죠. 하지만 극적인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또 전동산업 중에 가치주들은 꾸준하게 계속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계속 편입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신산업 쪽에 앞에 말씀드렸던 게임주처럼 실적이 검증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게임주가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른바 NR 종목, Not Rating이라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기술력은 기술특례 상장, 기술특례 상장 종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술력 어느 정도 검증돼 있으나 상당 기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계속 적자를 보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는 할 수 있어도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을 NR, Not Rating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현재 국민연금은 NR 종목을 기피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고 또 정부 입장이 그렇고 해서 향후 NR 종목을 그들의 편입 대상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현재 3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다만 무턱대고 편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고 편입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건데요. 가령 셀트리온 성공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처음에는 NR 종목이었었죠. 하지만 상당 기간 거쳐서 실적이 검증되며 최근 들어서는 실적 우량주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기술 수준, 기술의 진척도, 또 상업화가 얼마만큼 시연 가능한지, 또 시연됐을 때 그 시연이 어느 정도 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시연이 가능한 건지, 시연 근접성입니다. 그리고 시장성도 봐야 되겠죠. 수익률 및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안정성도 평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또 현재 그 사업의 확장성 및 장기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아마도 개소화시킬 것이고요. 그 개소화에 따라서 확률을 개선하고 또 요구 수익률을 개선해 현재 상정을 해서 다양한 NR 종목에 골고루 투자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최근에 바이오들이 부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